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이번 주도 한 주간에 여론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갤럽, NBS, 또 여론조사 공정, 리얼미터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우선 갤럽과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갤럽은 38%. 그래서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수치로는 최고치를 찍었죠. 네.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 MBS는 14일부터 16일 조사했습니다만은 여기는 39%입니다. 지금 이 대선일이 이제 한 50여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38%. 네. 이게 높은 수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30%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래도 뭐 일단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40 대선까지 5일 남아 있는데 그래도 결코 낮은 지지는 아닙니다. 예. 이제 상대적인 건데 다른 후보들과 비교를 해보면 높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러면 독주하고 있는 후보로서는 압도적이냐 하면 압도적인 건 또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요. 높기는 높지만 절대적으로 박스권을 탈출해서 완전히 그냥 혼자서 솟구치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2017년이죠. 5구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문재인 당시 후보죠. 민주당 후보는 4월 초에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41% 이상으로 이렇게 40%를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돌파를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31, 안희정 14, 그리고 이재명 8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40%를 뚫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경수, 김동연 있다고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도 안 돼갖고 아예 이름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의미가 없죠. 상태에서 완전 독주하는데 지금 38%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재명의 독주에 비해서 이게 높은 수치냐. 결국 이 문재인 당시 후보도 5구 대선에서 41.08%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앞으로 이 40%를 언제쯤 뛰어넘을까요? 아니, 근데 두 가지를 보자고요. 하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예.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당시에 기억나실 텐데 호남을 또 안철수 후보가 꽤 가져갈 때였어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41%하고 지금은 호남에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예. 전혀 그런데 없습니다. 38인가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로 결정되고 양자 대결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그동안 탄핵 정국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탄력받는 것은 8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독주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세론, 절대적 대세론이 만들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은 34예요. 그래서 한 8%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를 좀 벗어났죠. 민주당은 1%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4%가 올라서 지난주보다는 좀 좁혀졌는데
MBS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37, 여기도 7%. 그러니까 지금 7, 8%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 이 갤럽 조사 보면은 늘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중도층이 민주당은 44인데 국민의힘은 22예요. 딱 반타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앞서가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도층 여기는 뭐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의 경우에 무슨 민주당이 좋아서 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그럴 리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비교의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놓고서 봤을 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봤을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손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중도층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이들의 이해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막 이재명 후보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중도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들어오는 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에서 분명하게 이재명, 민주당, 국민의힘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도 배 수장도 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 무당층의 경우는 샤이 보스들이 고리 많이 옮겨간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14, 15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32, 한덕수 30.4 거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준석도 그러니까 있고. 무당층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도층 여기는 거의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옮겨간 것 아닌가.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하는지가 명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네. 8명의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19일 날은 A조 그렇습니다. 4명이고 20일은 B조, 뭐 죽음구조라고 합니다만, 네. 그리고 21일 여론조사를 해서 22일 4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1위를 해오던 김문수 후보는 좀 빠지는 추세를 보였고, 대신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좀 약진하는 거 아니냐, 상승세를 탄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갤럽이나 MBS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1위권까지 치고 지금 올라왔죠. 그렇죠. 갤럽과 이 MBS 조사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리얼미터라든가 또 조현 CNI,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3위, 4위권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17일, 18일 조사해 갖고 나온 여론조사 공정, 바로 어제 나온 거죠. 여기를 보면은 또 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게, 전체 조사에서는 김문수 32.8, 한동훈 17.7, 홍준표 13.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11.7, 예. 안철수 6.8.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예.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50%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그 지지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김문수 36.9, 한동훈 18.5, 홍준표 14.8, 나경원 12.4 이런 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NBS 갤럽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거의 1위로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김문수하고 동률이든가 아니면 또 국민의힘 후보만을 상대로 한 저갑도 조사에는 1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여론조사 공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그러니까 역선택을 뺀 그렇죠. 그 조사를 보면은 한동훈이 2위권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은 갤럽이나 MBS 여론조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역선택을 그렇습니다. 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1, 2 싸움이 누구냐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든가 예. 아니면은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든가 이 두 사람 홍준표 한동훈이 각축을 벌인다고 봐야 하나요? 이 조사를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분명한 것은 4명 안에 들어갈 사람도 대체로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보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4명으로 가려질 사람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정도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가 얼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4명에는. 그 다음에 이제 2명은 뭐냐면, 2명은 3명 중에서 2명이겠죠.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동훈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 홍준표는 캐릭터가 좀 겹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을 조금 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비판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본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우리가 매달려서는 본선이 좀 쉽지 않다. 이걸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좀 이제 내려놓고 강을 건너고 본선으로 가자는 쪽이 단기간 내에 좀 속도가 붙으면 한동훈이 1, 2위 이 대결에 올라갈 것이고 예. 그 속도가 조금 힘이 붙이면 결국 김문수, 홍준표가 2명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김문수는 조금 부각이 됐던 것에 비하면 조금 주춤하거든요. 아무래도 한덕수 예. 지지층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그 커요. 부분을 지금 한덕수가 가져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한덕수 일격을 맞은 거예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홍준표를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원조사까지 포함하면 당원이 어디 많겠어요? 영남 아닙니까? 그렇죠. PK인데 예.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을 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무시 못합니다. 그렇겠죠. 무시 못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에다가 코카콜라 이 합법이 시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홍준표는 2명 자리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고 박사님도 그렇게 전망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체로 높게 점쳐지면 결국 2명의 한 자리,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요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일에 있을 사자 이 TV 토론도 상당히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김문수는 A조지만 A조는 좀 이 토론 주제도 청년의 미래니까 거기서 뭐 크게 부각할 만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B조 토론에서 한동훈이라든가 홍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이 지지율의 변동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A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시큰둥해요. 예. 김문수, 안철수 뭐 별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지금 홍준표에다가 나경원에다가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판이 재밌어요. 예. 과연 근데 조금 최근에 보면 홍준표의 전략이 약간 바뀌었어요. 홍준표의 전략은 뭐냐? 본인이 조금 이제 힘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나를 좀 덜 세워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바짝 세우는 사람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같은 조에. 예.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조금 이재명을 오히려 지켜가면서 조금 본선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고 나경원, 한동훈 두 사람이 이 20일 토론회에서 더 나를 바짝 세우는 대결 구도를 벌이지 않을까. 이 싸움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어떤 점수를 얻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왜? 이게 사실은 예선 같지만 본선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과 나경원의 이 토론 배틀이 전쟁이 더 좀 시선을 끄는 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갤럽도 모름이나 무응답 이른바 부동층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26%예요. 많아요. MBS도 23%입니다. 많아요. 사실은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거의 마음들이 정해져야 할 텐데 26, 23%? 이건 많은 것 아닌가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그렇죠. 못하겠다. 그 부동층에 주로 보수가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제는 판은 이제 지금 판하고는 좀 반대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2007년에 보면 네. 거의 이명박으로 거의 쏠려버렸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정동영, 뭐 이회창 별로 힘을 못 썼잖아요. 그때 대선 투표율이 63%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박근혜 때 78%, 또 2017년 때는 77% 대선 투표율이. 지난번에는 75%.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면 무당층은 투표로 안 가요. 그런가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부동- 판이 아주 그냥 짱짱하니 짜야지. 짱짱해야 돼요. 네. 짱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면 안 가죠. 지금 국민의힘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가능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준석까지 포함해야 된다 나중에는. 네. 그 이야기를 빅텐 트론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홍카콜라도 하는 거예요. 홍준표도 하는 겁니다. 한동훈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판 키우자 그러잖아요. 예. 판이 작으면요. 이게 사람들이 꽃놀이 펴고 뭐가 없어요. 판을 키워야 돼. 지금 그 판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도 힘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한덕수도 그래서 힘을 받아라. 다 받아라. 이낙연도 나와라. 유승민, 이준석까지 다 힘을 합하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층이 이렇게 많다는 것, 이 사람들은 정말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그렇죠. 부동층에 아무래도 샤이 보스라든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해갖고 아유 싫어 나 누구도 없어. 우선 또 국민의힘의 단일 주자가 아직은 선출이 안 되는 그렇죠. 측면도 있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 부동층을 26%뭐 얼마든지 판을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반만 가져도 13%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수 전체를 해보면 한 27%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도 어느 언론에서 38대 27이다 시작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 이 부동층에서 13%만 가까우면 동률이에요. 동률이에요. 0.73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앞서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아주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